자, 조건은 명제가 맞습니까, 소우야? 네. 조건은 명제 맞아요? 확실합니까? 응? 조건은 명제일까요? 조건 하나만 있어서는 명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조건은 한 개만 있어서 명제가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있어야지 명제가 됐냐면 두 개가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이 돼야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되었다. 근데 명제 단어에서 주인공은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조건이 주인공이에요. 명제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명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참과 거짓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런 문장이나 식이 나타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조건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조건이 결론은 주인공이야.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이랑 명제랑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야. 조건은 명제가 아니지만 조건이 두 개가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되면 뭐가 됐다? 명제가 됐고 그거의 참과 거짓은 조건의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냐 되지 않냐에 달려 있었다 안 달려 있었다? 달려 있었다. 그래서 이번 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에 따른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냐 없냐. 그게 시역인 거야. 찾으면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P면 Q이다로 연결되면 명제가 된다 그랬어요. 조건 한 개는 명제가 아니지만 또 언제 명제가 되냐? 방금 배울 거야 이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조건은 명제가 돼요. 뭐가 명제가 된다고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되면 모든 x에 대하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다. 지금 이게 지금 조건이에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x에 따라서 참이 되는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평소에는 조건 하나만 나오면 조건이 명제가 안 돼서 참과 거짓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x에 들어오면 언제 얘가 참이 되냐면 이 x가 모든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야. 모든이 들어갔을 때는 이 조건에 무슨 진리 집합이 뭐가 되면 전체 집합이 되면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 전체가 되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저기 들어가는 거가 어떤 게 들어가든 다 참이 돼야 돼. 전체가 이 진리집합이 전체가 되면 참이고 전체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거짓인 거야. 이 조건의 진리집합 보통 이거 P라고 많이 놓죠. 이거 P라고 놓고 아마 P라고 진리집합 많이 쓸 거예요. 대문자로. 약간은 뭐 결론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아니면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지. 조건이 그냥 있어서는 명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가정과 결론을 묶이든지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이게 이제 신기한 거죠. 이게 신기한 거죠.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는 거지. 또 어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자, 여기도 이제 조건이 하나 나와요. x제곱은 1이다.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죠?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게 P라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뿔마 1이죠. 마이너스라고 1이죠. 맞아. 어떤이 되면 이 진리집합이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인 거예요. 어떤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참이 되려면 공집합이 아니면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거고 공집합이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거야. 어떤이 들어가야 돼. 요게 모든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다면 조건만 있을 때는 절대로 명제가 아니었는데 참과 거짓을 논할 수가 없었는데
이 조건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게 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근거는 이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는 건데,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오면 얘때는 참.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뭐로 판단하고 있어? 참과 거짓을 다. 진리집합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이 또 엄청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명제에 참과 거짓을 하는데 집합놀이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계속 이런 거 놀아요.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대충 알겠나요? 그러면 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또 부정에 대해서 또 참과 거짓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나오죠.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 이건 뭐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 그걸 부정이야. 그럼 뭘 것 같아? 우리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다의 부정은 뭘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나? 응? 자, 그러면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 이거를 만약에 부정한다 그러면 너무 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 튀어지는 거야. 내가 왜냐면 부정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랐나 그랬지? 혹시 기억나? 부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명제를 하는데 내가 다 어떤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 계속. 무슨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 계속. 왜냐? 집합을 배웠잖아. 그럼 부정은 집합에서 뭐라 그랬지? 부정이 집합으로는 뭐야? 여집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그게 아닌 거야. 다시 한번.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야. 부정이라는 거는 여집합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럼 모든 학생이 남자이다의 부정은 뭐냐? 모든 학생이 남자일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10명이 만약에 다 10명이 있을까? 학생이 10명인데 남자가 다 10명이야? 그럼 이게 모든 학생 남학생이다 보면 10명이 다 남학생인 거지. 이거를 제외한 모든 게 부정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 9명에 여자 1명이 있어도 되는 거야. 여자 10명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집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은 남자이다를 만약에 부정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 모든 학생은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다 여자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근데 이게 바뀌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 어떤 학생은 여자이다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여자라는 거는 한 명이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2명이 여자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여자일 수도 있는 거야. 어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이 나오게 되면 부정을 때리면 모든이 뭐로 바뀐다?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게 약간 한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신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부정이라는 개념은 다시 우리 머릿속에서 그게 아닌 거야. 반대가 아니야 항상. 항상 명심해. 여기서 모든 학생은 여자이다. 그러면 이건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 나겠어? 그럼 어떤 학생은 남자이다.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이놈의 부정은. 모든 학생은 여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느낌.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이 명제를 집합 다음에 배우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이해할 때 네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집합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이해하라는 거야. 그럼 명확하다는 거야. 근데 네가 이상한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이해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내가 강조하고 있잖아. 집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명제와 집합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집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럼 명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이 사고하게 되면. 이걸 다 한 거예요. 그치? 개념이 끝났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명제 단원을 배웠는데 주인공이 명제가 아니었다. 계속 보면 알겠지만 조건이 주인공이에요. 조건만 파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리고 이 조건이 홀로는 명제가 되진 않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 딱 두 가지를 지금 배우는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 또 조건 하나만 있어도 명제가 될 수 있는데 언제냐?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가 붙게 되면 조건 하나만 나와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누가 주인공이고 조건은 어떨 때 명제로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명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야. 대부분 애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일단 조건과 명제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조건인지도 몰라요. 그냥 명제가 그냥 주인공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되게 많아요. 내가 선생님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지만 그리고 전혀 그러니까 뭔가 배웠긴 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그리고 집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이해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잘못 공부하면 망할 수가 있는 거야. 잘못 공부하면 망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필수 7번.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여라. 1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자마자 진리집합이 찾아야 되겠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냐 이거예요. 웬만하면 다 0보다 크거든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보다 안 클 때가 하나 있어. 언제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안 돼요. 아쉽지만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전체 집합은 뭐라고 했냐면 실수라고 했어요. 아쉽게 이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였어요. 이놈의 마이너스 1만 없었어도 그래서 얘는 뭐가 됐다? 거짓이 돼버렸어요. 아쉽지만 아쉽다 정말로. 마이너스 1 너 하나만 없었더라도 우리는 참여였는데 아쉬워요.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자, 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2차 공식이잖아. 마이너스 2부터 X가 어디까지 존재하는 거죠? 2. 이게 이제 진리집합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맞죠?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네요. 얘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니까 뭐가 된다? 참이 된다. 한 길에도 존재하게 되면 어떤은 한 길에도 존재하면 무조건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과 참을 또 뭐로 알아봤다? 진리집합으로 알아봤다.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결론은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찾냐 못 찾냐 싸움이구나. 이 싸움은 너가 바로 보면 알겠지만 명제 나오면 참과 거짓인데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보겠지. 그럼 뭐 물어보겠냐고. 물어볼 게 없잖아. 그럼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나오면 참과 거짓을 정확히 대답할 수가 있는 거고 안 나오면 그래도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7-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거 어떤을 배웠는데 요거 배우면 이제 명제 앞부분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끝나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하고 어떤 부분이 집합이랑 조금 연관이 집합에서 뭔가 배웠던 적은 없지. 모든하고 어떤에 대해서는. 여기가 조금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번외편 7-1번
기억은 어떤 음수 x에 대하여 음수 중에 x 더하기 1이 양수되는 게 한 개라도 존재를 하면 참이에요. 얘는 참입니까? 왜죠? 마이너스 0.5 같은 것만 해도 예, 양수잖아. 정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실수로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대입하면 0.5 되는데 양수 돼야 안 돼? 되지. 한 개라도 뭐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참이 된다는 거야. 아무 말도 없으면 항상 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얘를 만약에 더 나타내고 싶으면 이 x 찾을 수 있잖아. 어떻게 찾아? x 만약에 뭐 정확하게 잡아볼게.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되겠지. 그럼 x는 뭐보다 큰 거야? 그럼 x가 존재하는 게 마이너스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0이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여기가 음수가 다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음수 중에서 존재를 하는 거지. 여기 부분이. 이 부동식을 풀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동식으로 찾아야 되겠죠.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풀면 모든 x에 대해서 자연수, 모든 자연수 x에서 이것이 성립을 하겠지. 뭐 당연하겠지. 뭐. 원래 자연수도 0보다 큰데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참이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맞아요 안 맞아요? 한 개라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연수 아무리 작은 거 집어넣어서 제곱해도 2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죠. 한 개라도 존재했으면 참이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이다. 자연수 중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과 모든이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얘가 주인공은 사실은 아닌 거죠. 약간 번외편 느낌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이는 P면 Q이다. 누구라고요? 항상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로 계속 놀고 있던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이 명제 P면 Q이다. 쭉 같은 P면 Q이다. 참가 거시들을 판단할 때 이거의 역과 대우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이것도 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역은 뭐냐? 역은 여러분들 알겠죠? 역지사지할 때 입장 바꿔 생각해봐.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Q이면 P이다. 이게 역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대우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대우가 아주 중요한데 부정을 시키면서 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not Q는 not P가 됩니다. 대우가. 이쪽도 대우. 이쪽 대우가 뭐 되겠어? not P는 not Q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또 역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요러한 여기서 이제 역하고 이제 대우를 배우는데 한번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서도 또 무슨 사고를 해야 되냐면 집합적인 사고를 해요. 그냥 다 집합이에요. 그냥 모든 이해는 집합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이해하고 있다. 누가 선생님이 또 다른 걸로 가르쳐줬다.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뭔가 수학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안 했잖아요.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뭔가 수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수학을 잘 모르시는 확률이 높아요. 집합과 명제는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할 때 한 번에 연결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옛날에는 집합 명제는 무조건 연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고사까지 집합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죠? 사실은 기말고사 때부터 집합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명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닦아놓고 얘기해서. 왜냐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가르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선생님이 뭔가 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얘가 만약에 참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참이 되려면 P라는 질집합이 Q에 뭐가 된 거야? 부분집합이 된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었어. 그럼 얘가 참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 이게 참이 되려면 Q라는 진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잖아. 그럼 원래 집합이 만약에 참이었는데 여기 만약에 참이 되려고 하잖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조건과 두 번째 나온 조건이 같아야 돼, 진리집합이. 그래야지 서로서로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지. 서로서로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 같지가 않았어. 둘이 같지가 않으면 얘가 참이잖아? 얘는 역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거짓인 거야. 왜냐면 야, P가 Q의 부분집합이 됐는데 Q가 P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겠지, 당연히. 같지가 않다면.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참과 거짓이 같이 가지 않아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참이 되면 거짓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같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얘랑 같이 가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을 거야.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 여기다가 뭐 시키면? 여집합 시키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저 부분집합 끼우고 어떻게 됐죠? 바뀌었잖아. P가 얘잖아. Q의 여집합이 뭐의 부분집합이다? P의 여집합. 얘가 참이면 얘는 그냥 참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이거 다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P면 Q이다라는 명제와 대우가 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에서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원래 P면 Q이다라는 명제와 대우가 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은 항상 같이 간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어떤 의미냐? 내가 만약에 얘가 참인 거를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증명이 되게 어려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우를 증명해도 된다는 거야. 대우를 증명해서 참인 거 알았어. 그럼 원래 명제도 뭔 거야? 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증명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다 연결돼 있어요. 당연히 명제니까 다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얘와 얘의 참과 거짓이 같이 가니까 네가 만약에 증명을 해야 될 때 얘가 어려워? 그럼 얘를 피신해. 이거 나중에 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증명할 때. 자, 그거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명제의 그 대우의 참과 거짓은 같다 안 같다? 같다. 다 뭐로 증명했다? 부분집합. 집합적인 사고. 했다는 거야.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집합에서 다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왜 또 그럽니까? 증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모든 걸 다 증명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단 문법은 뭐냐? 너무 쉬워요. 자,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세 개가 가는 거야. 3단이 간다.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럼 당연했지만 이게 다 참이 됐어. 다 참이 됐어. 그럼 P는 Q에 뭐가 되는 거죠? 부분집합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Q면 R이라고 성립했어. 그럼 Q는 또 뭐의 부분집합이 돼야죠? R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그럼 P면 R은 참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죠.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냥 집합을 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다. 아닌가요? 그래서 집합적인 탑을 하면 여기는 이해가 안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맞잖아. 여기 고민할 게 없잖아. 그냥 보면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거의. 자, 그렇지만 이게 정말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이야, 이게. 이렇게 심플한 증명이라는 거지. 명제를 집합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심플하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근데 집합을 안 배웠어 봐. 지금 조금 힘들었을 수 있죠. 맞잖아. 자, 그러면 필수 1번을 또 풀어봅시다.
왜 배우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자, 일단 역과 대우를 좀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항상 P면 Q이다라는 걸 잘 봐야 돼. A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A제곱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역하고 대우를 말하겠고 탐과 거짓을 판단할 건데 일단은 먼저 역하고 대우를 가기 전에 지리집합부터 찾아봅시다.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잖아. 얘가 지리집합이에요.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리집합이? 얘가 만약에 수직선을 그으면 1보다 커나 같은 게 이게 지리집합이잖아. 맞지? 여기가 지리집합이었다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지가 되겠지. 이걸 지리집합. 2차 부등식이니까. 맞아. 그럼 얘가 얘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참이겠죠. 반대로 가면 참이 아니겠죠. 같지 않으면 무조건 될 수가 없다고 했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이에요, 그냥. 이것도 뭐 느낌으로 푼다든지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리집합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 못 찾으면 떼찍겠지. 그죠? 떼찍겠지. 다시 한번. 자, 그럼 역으로 한번 갈게요. 역이라는 거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 얘가 먼저 넣어야지.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게 여기겠죠? 벌써 우린 참과 거짓을 알고 있어요. 뭐죠? 거짓이라고 했잖아. 얘가 얘 분명히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거짓이라고 했죠, 방금 우리가. 그 다음에 대우는 뭐 다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참과 거짓을. 대우는 뭐 당연히 얘가 참이었기 때문에 100% 참이에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증명하기 편하지. 봐봐, 얘 대우하면은 얘 먼저 쓴데 얘를 부정해야 돼. 이 부동하게 어떻게 돼? 바뀌겠지. A제곱이 A보다 짝이면 A는 A보다 작다이다. 이거 뭐 참이에요. 참이에요. 얘도 풀 수 있지. 얘도 풀면은 이 상태로 이게 A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잖아. 이게 이제 여부의 지리집합이잖아. 얘의 지리집합은 뭐야? A제곱이 2보다 작다이다. 맞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참이 되는 거야. 어차피 근데 사실 뭐 증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얘가 참인 순간 얘는 참인 거예요, 그냥. 볼 필요도 없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뭐 하나씩 해주긴 했지만,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 사실은. 할 필요도 없다. 자, 2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야. 그래서 얘의 지리집합도 뭐냐면 얘의 지리집합도 사실은 A가 0 그리고 B는 0이에요. 얘 지리집합 사실 둘 다 0이 돼야지만 0이 되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0, 0이 되는 둘이 같아야 지리집합이. 이러니까 얘는 참이 되고 역도 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만 그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참참참이에요. 참참참, 그죠? 역도 구하게 되면 참이에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다도 마찬가지로 참입니다. 둘이 지지가 같으니까. 대우도 당연하겠지만 참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집합적인 사고를 또 해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고 또는 바뀌어야 돼. 등어리는 법칙이. 그치? 이게 교집합이잖아. 합집합. A가 0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게 대우예요. 이건 사실 잘 보면 증명하기 되게 어렵거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과 B제곱은 0이 아니다. 뭔 소리지?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생각보다 얘 증명하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쉽거든요. 얘도 참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등어를 반복치. 조건할 때도 부정할 때 모든 거를 집합적으로 생각하면 다 맞는 거고
뭔가 애매해. 집합적인 사고를 하면 돼. 근데 뭔가 애매한데 내 마음대로 풀었어. 그러면 잘못되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예요. 어렵나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명제가 뭐 엄청 어렵진 않아. 집합을 잘했으면. 맞잖아. 어려울 게 없지. 근데 집합이 개판 5분 전 쳤어. 그러면 이제 명제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제 지 맘대로 이해해야 되거든. 맞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이상하게 공부하는 놈들이 명제도 이상하게 공부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수 x, y에 대하여 명제 x 플러스 y가 뭐 실수 안 써도 다 실수라고 알고 있는데 a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이다가 이게 p면 q되잖아. 이게 참이네. 잘 보세요. 내가 이제 p면 q에다가 3인 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조건 두 개야. 이게 p면 q에다가 되는 건데 이 항상 구조가 보여야 돼. 개념적으로. 이런 것도 이게 p면 q에다도 모르고 푸는 애들이 꼭 있어요. 보면 진짜 개념하고 아무 관계없이 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풀고 있는 거니? 자기가 물어보면요. 그 위에 거 그냥 대충 베껴서 풀고 있는 거예요. 개념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하면 그게 천재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사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생각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얘가 얘보다 작고? 이거 지리집합은 어떻게 찾지? 이거 지리집합 얘는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리집합 못 찾겠는데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거 봤는데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떻게 이거 지리집합 어떻게 XY 어떻게 찾죠? 이건 또 뭐죠? 이게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제가 부분집합 때문에 참이라고 배웠는데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지리집합을 전혀 못 찾고 참이라고 했는데 P면 Q도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뭐가 안 돼. 그럼 누구랑 항상 생각해야 된다? 대우를 생각해야 돼. 대우를 항상. 왜냐? 대우로 봤을 때는 쉬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의 명제인 걸 알았어. 근데 뭔가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 그때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라? 대우. 원래 P면 Q랑 대우는 같이 가는 거야. 운명 공동체. 증명이 어렵잖아요. 나도 얘는 증명 못하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사실. 선생님도. 근데 얘를 대우를 하잖아? 그럼 얘를 부정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k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1보다 크다. 이게 대우예요.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에요. 여기서 보자 이거야. 보자 이거야. 둘을 이거 y죠? 이거 왜 x가 됐죠? 여기도 y로 됐어야 되는데 좀 이상했어요. 여기 y죠? 맞죠? 여기도 y겠죠? 뭐가 좀 이상하다 됐어요. 그럴 수 있죠. 문제 잘못 쓸 수 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정말 얘네 둘이 더해요. 그럼 얘는 뭐보다 크다고 그러죠? x 더하기 y가 되면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이고 최소값이 값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보다는 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좀 편하죠. 여기서는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x 플러스 y를 이렇게 x 더하기 y가 있는 주식세한테 칠게. 그럼 여기 첫 번째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보다 크다. 이게 p의 진리집합인 거예요. 앞에 거예요. 뭐 pq 바뀌었기는 하지만 그럼 q 여집합? 낙q랑 q 여집합이랑 바뀌었으니까 그죠? 낙q고 이거 낙p니까 q 여집합 이게 진리집합이야. 얘가 얘의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지 3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1보다 커 났잖아. 1이 어디 있어야 돼? 1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P의 여집합이고. 그래야지 얘가 부분집합이 될 거야. 맞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1보다 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지. 같은 건 괜찮아? 같은 건 괜찮죠?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1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우로 보고 풀만해지고 넘어가면 k는 뭐보다 크거나 어떤 거지? 3보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의 최소값은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P면 Q에다 명제가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일단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디로 가? 대우로 가. 대우에서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옛날에 수학자들이 맨날 증명을 겁나 했단 말이야. 증명을 하다 보니까 우린 잘 안 하잖아. 그치? 하다 보니까 증명하기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편법을 찾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간접 증명이라고 해요. 얘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근데 걔가 참이면 쟤도 참은 알아.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간접 증명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지. 누가? 수학자들.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간접 증명해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선생님 저 증명을 안 할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저희는 모르면서 되는데 나 증명 싫어하는데 나 안 할 건데 어차피 나 증명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건데 간접 증명 안 할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수학자들은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쉬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외롭게 하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때 우리 되게 그죠? 우리가 특강을 했었던 외롭게 특강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우하고. 얘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대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쉬워지죠? 그죠? 대우를 보면 x가 4이면이 되나요? x가 4이면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4는 0이다. 얘도 참이죠. 대입하면 당연하겠지만 성립을 하겠죠. 그죠? 아마 여기는 근이 2개 나오겠죠? 그래서 얘의 지리집합은 4, 얘 집합은 뭐 근 2개가 있겠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이 상태 때는 그게 뭔 소리냐? 그치?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저거 지리집합을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저건 어떻게 저건 이렇게 지리집합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가면 16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5이다. 나오는 거죠. 어렵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맞네요. 삼단문법 실수 3번. 세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그러니까 P면 나 Q이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나 R은 또 뭐다? Q다. 이거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좀 바꾸면 연결이 될까? 얘를 대우로 바꿔요. 참이니까. 어떻게 되죠? 나 Q는 R이지. 그럼 이게 쭉쭉 연결되나? P는 나 Q가 되겠다. 그 다음에 R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성립할 때 기억부터 봅시다. 대우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P는 not R이다. P면 R이죠? 기억은 T였죠. 안녕. 니은 Q이면 not P다. 요거 대우시키면은 얘 나오냐 안 나오냐? 니은 맞는 거죠. 이렇게 대우 다 들어가는 거니까 not Q는 R이다. 여기 보이죠? not Q는 R 그냥 대놓고 보여 안 보여? 당연히 맞겠죠. 맞은 거 표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not R은 not P다. 이거 대우시키면 어떻게 돼? 이거 대우시키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대우시키면? 그럼 뭐 리을도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끝이에요. 쉽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뭐 나오면 이제 뭐 그냥 날로 먹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건 날먹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지? 요게 이제 이렇게 이게 만약 이게 참이 됐어. 만약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된다겠죠? 조금 더 이제 심화로 좀 보면 뭐 문제 자체 풀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P가 낙Q가 참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겠죠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게 둘이 서로 소가 되는 관계야. 이렇게 뒤에 거에 낫이 붙였는데 참이 된다는 거는 그림으로 보면 P의 지리집합이 있고 Q의 지리집합이 있는데 서로 소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에 요거 나 Q는 R이잖아. 이게 좀 빡세요. 이게 아닌 게 R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R이 나 Q가 있으면 R이 나머지가 다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조금 R이 있는 데가 조금 애매하죠. 여기가 조금 벤다이어그램 표현할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거의.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둘이 땅 따먹기를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Q하고 R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Q가 아닌 거야. 그럼 여기지. 이게 R에 속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약간 땅 따먹기가 이렇게 겉에 남는 게 없어야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특이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문제에서 3-2번을 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금요일이어서 오늘 저녁도 못 오려나? 못 오면 또 이제 우리 또 외롭게 공부하면 되겠죠. 외롭게 다음 주가 방학이기 때문에 또 수업을 더 미루면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무조건 해야고 이제 영상을 봐라. 3-2번 풀이면 되겠습니다. P면 나 Q. 대충 그림을 그리면 P하고 일단 Q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소가 된 거죠. P가 나 Q니까 R이 P로 간대. 그러면 R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부분 집합으로. 맞아, 맞아. 그 다음에 S가 또 Q래. 그럼 S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 상황이. 또 그림 그리기 놀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보면은 또 쉬울 수 있죠. 또. 그쵸? 1번. P는 S이다. P가 S의 부분집합 될 수가 없겠죠. 누가 보더라도. 자, Q는 R이다. Q가 여기 있잖아. R은 여기 있잖아. 될 수가 없겠죠. 그쵸? 뭐 누가 봐도 아니죠? 그 다음에 Q는 not R이다. Q하고 R이 서로 소냐? Q하고 R은 서로 소가 맞죠. 뒤에는 이제, 뒤에 건 상관없어. 앞에 게 빡세, 좀. 그림 그리기가. 그 다음에 리을. 서로 소가 되게 많이 나오죠? S는 not P다. S랑 P는 서로 소냐? S랑 P는 서로 맞죠? 답은 디귿, 리을이다. 자, 그러면 3-3번처럼 만약에 한글로 나왔어. 그럼 얘를 쉽게 나타내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온이 높으면 이거에 P라는 조건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기온이 높다라고 하면 P. 기온이 높지 않으면 not P. 그 다음에 제품 A가 잘 팔린다? Q. 제품 A가 잘 팔리지 않는다? not Q.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을 수식으로 바꾸면, 명제 수식으로 바꾸면 그냥 쉬워져요. 조건을 바꾸면. 그러면 문제가 한글로 써있지만 얘랑 똑같아져요. 그냥 그래서 뭐 전혀 차이가 없다. 뭐 한글로 나오면 뭐 당황할 필요 있냐? 없다. 그냥 PQ로만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주면 똑같은 문제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산단문법. 산단문법 나오면 아싸 그러시면 돼요. 그냥 뭐 쉽다. 그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3단원법이 끝났더니 제목이 뭐죠? 조건 앞에 또 이름이 붙었어요. 뭐 조건이 계속 주인공이라는 건 계속 조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조건이 주인공인 걸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잘 공부를 잘못하면 또 조건이 주인공인지 모르는 친구가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름도 붙여줬잖아. 조건에. 근데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잖아. 사실 이거 가지고 계속 놀고 있지, 이거 가지고. 맞아, 안 맞아? 봐봐, 얘가 주인공, 얘가 거의 제일 중요하잖아, 명제에서. 뭐, 대우도 나오지, 뭐, 계속 왜. 근데, 얘가 참이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참이 되면, 이렇게 짝대기를 2개 그어줘. 그러면 참인 거야. 이게 참이 되면은 짝대기 몇 개 그으라고요? 2개. 이때, 참이 됐을 때, 이렇게 참이 됐을 때, 이 조건들의 이름이 붙는 거야. 조건. 당연히 조건은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참이 되려면은 P랑 Q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나는 이제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준다. 왜 생각하는 거야? 외울 때.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쪼달리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외우게 시킬 때 이렇게 시켜요. 조건의 이름이 붙는데, 조건이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충분하니까 준다.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외우라고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이건 뭐 지금 이름을 지워놓은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언제 나오냐? P면 Q에다가 참이 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참이 안 되면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야. 참이 돼서 짝대기 수가 됐을 때. 이렇게. 오케이.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인데,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때가 있어. 언제냐? 둘이 진리집합이 같을 때. 둘이 같아.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양쪽으로 해줘요. 왜냐? 양쪽으로 참이니까. 이쪽으로도 참, 저쪽으로도 참. 서로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PQ가 어떤 거다? 같은 거야. 진리집합이 언제인 거야? 같을 때. 쉽게. 이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양쪽으로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안 불러요? 제가 안 지었어요. 순서도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선생님, 왜 여기부터 충분 필요로 가시죠? 뭐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뭐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누가 지어놨어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요렇게 정립했다는 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 거야. 하지만 PQ가 같은 거는 아닌 거지. 그죠? 이런 느낌인 거. 이렇게. 어렵나요? 짜자자자짠. 뭐 밑에도 이제 진리집합 가지고 나오면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마지막까지 이름도 붙였어요. 이제 얼마나 좋아했으면 또 이름을 붙였네. 그치? 그래서 어떤과 모든을 오늘 배우긴 했지만 걔는 이제 약간 번외편 느낌이죠. 거의 다 P면 Q이다 놀이에요.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맞아.
마지막까지 P면 Q다를 P면 Q다를 까먹었다. 말이 안 된다. 그럼 명제에서 뭘 배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진리집합이 맨날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놀고 있다. 진리집합 맨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개념이 할 게 없죠, 사실. 뭐 개념이 심플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 했던 거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뭐 할 게 없어요. 개념을 길게 설명하고 다시 할 게 없다. 이것만 잘 외우면 돼. 누가 충분이고 누가 필요냐. 아까 잘 외우게 하는 방법도 알려줬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개념이. 이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제 또 뭐를 찾아야죠? 누가 더 큰 놈이냐. 일단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또 이렇게 지리집합을 또 잘 봐야 돼요. Q. 누가 보더라도 P하고 Q가 있을 때 누가 더 크죠? P가 더 크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받았잖아.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다. 받았으니까. 화살표 받는 거다. 이렇게 받는 거다. 받는 거죠. 그럼 이건 지리집합이니까 저 위에 쓰자. P가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또 표현해야 되니까 한시 오차도 없이. 자, 2번. 다 지리집합 하는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지금까지랑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차이가 없어요. 아니, 뭐, 지금까지 다 이거 했잖아요. 계속. 그죠? 아닌가요? 이게 0이라는 거는 이건 뭐죠? 양수는 안 되잖아요. x가 0이거나 x가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되네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뭐 P면 Q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겠다? 충분 조건이 되겠다. 이러고 노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름만 바뀌었다. 다 똑같아요. 뭐 찾아야 된다? 지리집합 찾아야 돼요. 계속 같아요. 안 찾았던 적이 없죠, 지리집합은. x제곱은 1이다. 얘의 지리집합은 누구죠?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죠? 자, q의 지리집합은 뭐가 되겠죠? 절대값 x가 1인데요. 얘의 지리집합도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죠? 둘이 같네요. 같으면 우리가 P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P면 Q에다가.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이 된다? P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뭐 그럼 다 했다. 앞이랑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뀐 게 가장 차이예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4-1번에 뭐 1, 2, 3, 4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것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뭐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뭐 그런 느낌이야, 편안해. 뭐 바뀐 건 없지만 계속 풀고 있다. C가 Q의 부분집합이 되나요? 안 돼요? 돼요? 그림에서 그려볼까요? 1보다 크다. 이게 P예요.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수직선이 나왔을 때는 그림을 수직선에서 그리는 걸 항상 추천해요. 그 다음에 한 놈은 이게 A가 되겠죠? Q는 A가 0보다 크다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Q예요. 누가 봐도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면 실수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건 P는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수직선을 그려라. 이게 생각보다 안 그리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맞아, 맞아. 뭐 그리면 명확하잖아요. 이거를 뭐 그렸는데 헷갈릴 정도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리면 보이잖아. 1보다 크다랑 0보다 크다가 0보다 크다가 더 크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는 걸 항상 선생님 추천합니다. 그리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 몇 초 아끼거나 안 그렸다가 실수하면 더 망하는 거예요. 맞죠? 자, 요거는 넘기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랑 같던지 A가 B랑 같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소함 관계가 이쪽이 더 큰 거죠? 여기는 A가 B 같은 것만 좀 반대로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필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리집합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이 명기에서는. 그리고 이상하게 찾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곧바로. 틀리는 거죠. 지리집합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땀 한 땀 찾아가세요. P는 A 더하기 B는 0인가요? Q는 뭐죠? B제곱은 0이죠. 얘는 진짜로 A0, B0이에요. 그리고 B0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얘는 00도 될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 반대로 되는 거야.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0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다 되잖아. 이쪽이 더 큰 거니까 P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겠죠? P라는 조건이 이번엔 뭐죠? A, B, C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에요. 한 개도 0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Q도 뭐야? A, B, C는 모두 0이 아니다. 둘이 같은 거 같죠? 그래서 나름대로 길게 쓰는 것보다 얘가 더 쉽다. 만약에 모두 0이 아니라는 걸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표현할 때 이게 길죠? 같은 놈이에요. P하고 Q랑 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우리는 짧게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죠? 다 했어. 열심히 찾아줬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5번. 6번까지 하면은 빨리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낼 수도 있죠. 저녁 때는 우리가 증명,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증명을 좀 하고요. 증명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잖아, 명제 뭐. 크게 뭐, 그치? 그냥 뭐, 집합 비스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죠? 이게 괜찮잖아요? 증명 부분 좀 싫어해요, 애들은. 증명 부분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함수는 애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다. 자, 조건 3개가 나왔어요. 그죠? 계속 조건만 나오죠? 조건을 좋아합니다. A부터 X까지. 여러 조건이 나와요. 1부터 5까지 Q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조건이 주인공인지 알겠죠? 아직도 모르나요? 아직도 모르면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제 또 식선을 좀 그려주는 거죠. 또. 항상 그리는 겁니다. 자, P는 파란색으로 볼까요? A부터 U까지. 이게 P예요. P가 Q이기, Q는 1부터 5까지죠. 걔가 더 커요. 충분 필요도, P가 더 작구나. Q가 더 작구나. 그치? P가 Q에 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더 크겠죠? 그럼 Q가 1부터 5까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Q예요.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P는 Q에 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R은 제일 작네? R은 여기 안에 들어가요.
R이 제일 우리 그림이 조금 잘못 그리긴 했네요. 뭐 이렇게 된다. B부터 반까지 요게 R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B는 아무리 작아도 어디까지밖에 안 되죠? 1보다는 큰 것 같아야 되겠죠. B는 아무리 작아도 1보다는 뭐 작거나 같아요. A는 아무리 커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1이죠?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A는 1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답인 것 같네요. 최소 최대값 아니에요? 1, 1이니까 더하면 몇이야? 여기 답이네요. 허무하네요. 너무 쉽죠? 뭐 틀릴 것 같은 느낌이 없죠? 근데 B의 범위는 뭐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재밌는 마음으로 우리 또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5-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쉬워서 여기 또 다 포함관계여가지고 다 수직선 그림은 다 돼가지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긴 부등식을 좀 해야 돼요. 부등식 문제가 많이 나와. 부등식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5-2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에서 Q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이 맨 앞에 오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RPQ. RPQ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수직선을 그리겠죠? 우리가 또 이번에는 이제 가장 작은 놈부터 그려서 큰 문제가 없게. 일단 P는 다 알잖아. P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죠? 먼저? 1까지. 일단 여기 P. 그 다음 P는 또 3보다 크다. 여기까지가 P예요. 근데 R이 P에 어떻게 되는데? 부분집합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R은 뭐보다 크다죠? B보다 크거나? 여기 있으면은 부분집합이 안 되겠지. P 안 포함되겠죠. B는 어디 있어야냐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 B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P에. 그러니까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게 그래야지 R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R이 P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Q가 제일 크잖아. P까지 포함했잖아. 그럼 Q는 A보다 크다면 그럼 Q는 어디 해야 돼? A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Q가 제일 커지겠죠.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뭐 그림이 그려져야 되면 그림 못 그리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함관계가. 그림 그리면서 노는 겁니다. 다 그림 그리기 놀이에요. 부등식 할 때. 그림 안 그리고 이거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머리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려야 되지 않을까 헷갈려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B가 얘 부분집합 되니까 같으면 안 돼. 같으면은 얘가 3이 되잖아? 그러면 R에는 3이 포함되는데 P는 3이 포함이 안 돼. 같으면 안 돼. 그래서 3보다는 무조건 B가 커야 돼. 같은 건 안 돼. 마찬가지야. 이 Q가 제일 커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는 안 들어가잖아. 얘는 들어가잖아. 같으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그러니까 이게 부분집합 될 때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둘 다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 그럼 부분집합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넣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을 때는 항상.
이게 또 시역입니다. 이거 또 뭐 어디서 또 외우라고 시키는데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 정도 넣었을 때 부분집합 되냐 안 되냐 그 판단을 못할 정도면 야씨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정수는 뭐죠? A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애들이 생각보다 0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일로 가겠지. 아니야? 여기 부분이잖아. 여기 0 부르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아, 여기 있는데 여기 최대 정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생각보다 애들이 이런 거 가지고 튀어갖고 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헷갈렸다 그러면 그냥 수직선에 그려요. 뭔가 헷갈린다. 그냥 아니 그리면 되지 뭐. 그럼 뭐 머릿속에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머릿속에서 수직선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생각이 되는 거야. 사실 그게 최고예요. 대부분 애들은 그냥 느낌으로 약간 푸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극티가 아니겠지. 선생님처럼 극티 같은 애들은 이제 막 머릿속으로 드리프트 생각하고 막 그러거든. 대부분 애들은 그냥 대충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딱 머릿속에 그려서 아 저기 왼쪽이니까 왼쪽에 있는 애 첫 번째 정수 얘기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0인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항상 판단 근거가 뭔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원래 대부분 그래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 그럼 B는 최소 정수가 몇이 되겠어? B의 최소값의 정수? 4가 되겠죠? B의 최소 정수는 4가 되겠죠. 3보다 큰 거니까. 둘 어떻게 하래? 더하래. 곱하기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렇게 부등식 물어보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도 많이 나오고 되게 왜냐면 문제 만들기가 편해. 그냥 출제돼 이렇게 생각할게. 이거 만들기 편하잖아. 얼마나 편하냐. 이게 숫자 조금 바꾸면 만들기 편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애용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섭게 편하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기가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해놔라. 여러분들 안 편하죠? 문제 내는 사람이 편하고요. 좋아요. 우리 내신 문제 낼 때 선생님들 편해요. 이런 문제 자주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기말고사 때나 나오겠죠? 여기 중간고사 시험뿐만 아니라. 하여튼 자주 나올 수 있다.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는 문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지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나 P가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니까 나 P가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대우를 쓰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Q이면 뭐다? P다. 그래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사실 대우 쓰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 찾아라. 그럼 이거 부분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 아닙니까? 거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야, 선생님 부분집합에 그게 집합대부터 언제까지 연계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연계되고 있죠? 명제 끝날 때까지. 그치, 명제. 부분집합 봐봐. 그 부분집합 때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도 많이 나온다겠어, 안 나온다겠어? 나온다죠. 이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도 미친듯이 나오는 거야. 그냥. 봐봐.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때 별표를 칠하겠어, 안 칠하겠어? 칠하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 나온다, 그냥. 그래서 얘의 다른 표현 방법. 지금 Q가 P의 부분집합에 대한 다른 표현 방법을 묻는 거야. 자, P 합 집합 Q는 뭐가 되는 거죠? 큰 놈이니까? 누가 커? P. 그래서 1분의 T였잖아. P 교집합 Q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Q잖아. 당연히 다른 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번도 T였어요. P 빼기 Q는 남잖아. 공집합이 아니잖아. 작은 놈에서 큰 놈 뺐어야지 공집합이지. 얘도 T였잖아. 얘도 아니잖아. 얘 뭐 남아. 남잖아. 공집합 아니잖아. 남잖아. 그 다음에 P랑 작은 거의 여집합을 하면 뭐가 된다겠죠, 내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죠. 요거 아마 P 얘기가 안 돼 있어서 그때 P 얘기를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PQ로 외우지 마시고요. 뭐 AB로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외우면은 헷갈려.
헷갈려요, 항상. 그냥 문자는 항상 바뀌니. 그러니까 큰 놈이랑 작은 거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큰 놈이랑 작은 거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된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답원이죠. 답은 답이죠. 그 다음에 P가 아닌 것과 Q가 아닌 거의 교집합. 약간 드모르간 법칙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약간 이거 드모르간 법칙 하면 또 쉽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드모르간 법칙은 뭐 되냐? P 합집합 Q의 여집합. 아, 이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P 합집합 Q가 P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네요, 결론은. 근데 여기서 뭐 공집합이라고 했네요. 집에 가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6-1번을 한번 풀어보면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또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분집합 논리가 끝으로 나왔다. 이건 나오죠. 그놈이다. 그리고 얘가 안 써있어서 내가 얘 떠나라고 했죠. 얘가 자주 나오는데 안 써있잖아. 봐봐. 왜 안 넣어놨죠? 개념에. 얘가 없어서 왜 없었을까? 난 분명히 자주 봤는데 맨날 왜 안 넣어놨을까요? 개념 만든 사람이 실수했을까요? 잘 풀리고 있나요? 또 벤다이어그램 잘 그리고 있어요? 재밌게? 그리면 되지 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 많이 봤잖아요. 이제 P랑 Q랑 서로서다. 이제 많이 봤죠 이제. 이제 보면 대충 머릿속에서 이제 집합적인 사고가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not Q이다. 그럼 Q는 R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라는 필요 조건이었으니까 not Q에 들게 가는 거잖아. R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R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건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6-1번을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뭐가 헷갈린다. 그림이 그리세요. 항상 얘기하잖아. 선생님 뭔가 헷갈리나. 그림 그리면 돼. 그림 그리기 놀이야. 집합도 명제도 이제. 자, 봅시다. 1번. P가 R의 부분집합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무리 봐도 항상 말이니까 서로보다. 2번. P의 여집합에다가 Q의 합집합을 했어. 그럼 P의 여집합도 크잖아. P 여집합에 Q가 포함되잖아. 그럼 P 여집합의 합집합 Q는 P 여집합이 되겠지. P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냐? R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 아니야? 얘도 T였겠네요. 뭔가 좀 이상해요. 집에 가. 자, Q의 여집합에 R에 포함이 되냐? Q가 아닌 게 아니라 포함이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그냥 그림상으로. P하고 R의 교집합은 누가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P하고 R의 교집합은 없죠? 그럼 공집합이 맞겠죠. 4번이 답이네요. 5번은 몇 T였죠? P 합집합 R이잖아. 얘가 Q가 아닌 거에 얘가 P 합집합 R은 뭐 Q가 아닌 거에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죠. 서로소가 안 되니까. 이게 되려면 사실 서로소가 돼야 돼요. 안 되죠? P하고 R하고 합집합하면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R 때문에 안 되죠. 다음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제의 전반부 증명하기 전까지의 파트가 집합과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이제 뒤에는 다 명제 중에서 이제 증명 위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배우게 되는 산수의 기하 부등식이 우리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기름법이랑 그 절대 부등식에서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요게 이제 또 한동안 계속 나와요. 뒤에서 나오고, 네, 고3 때까지 나오고요. 거기 이름 좀 이상한 뭐 코시 슈바르트 현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 다음 이제 볼 일은 하나도 없다. 이제 금방 이별해야 될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제 조금 안 좋죠. 요거까지 해서 아마 우리가 오늘 요게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학 전에 여기까지가 우리 명제까지 다 끝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제 보는 거죠? 오늘 저녁에 보고 나면 이제 8월 5일날 함수를 겁나게 빡세게 해서 5일, 7일, 10일이 있죠? 또 5일은 함수를 나가고요. 7일과 10일은 공통수학 2 대신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을 나간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나가면 또 함수를 15일 전에는 아마 끝낼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죠,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래 쉴 수 있죠? 17일 날 쉬기 위해서는 14일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공통수학투가 끝나야 된다, 안 끝나야 된다? 끝나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